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20만 유튜버 매수 고려 중인 탑5 알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독자가 225만 명이나 되네요. 코인뷰로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국 사람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보시면 광고가 없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수익을 여기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뉴스레터랄지 다른 광고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자신이 글로벌 엘리트다, 세계 경제 포럼이다, CBDC다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어떤 저항이나 검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채널입니다. 한 가지 사정을 하죠. 이게 제발 재무조언이 아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사정을 그렇게 합니다. 이 친구의 본명은 가이 터너라고 하는 친구고요. 13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 발견을 했다고 하네요. 19년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는데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이 넘게 되었죠. 코인을 하면서 매우 행복하다고 합니다. 재밌죠? 키코 뉴스에 초대가 되어서 지금 여기 질문을 받았죠. 그레이트 리셋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유명 인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코인을 지금 들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뭘 사면 되는지 적지 않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본인 포트폴리오도 이제 뉴스레터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이제 머리가 물에 닿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베어리시 하락장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시하게 보고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 친구의 어떤 생각은 뚜렷한 어떤 상승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코인을 매수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는 코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나 그렇다고 이더리움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코인 추천을 나름 한 것은 에이브라고도 하고 아베라고도 하는 이 디파이 코인입니다.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이죠. 이더리움 위에서 구현이 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시작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핀란드 개발자가 만들었는데요. 이 유령이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어라고 하고요. 디파이 여러 프로토콜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 좀 크고 성공한 것 중에 하나죠. 유니스왑도 있고 컴파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 테스트넷도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디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사실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 테스트넷을 이미 성공적으로 론칭을 했고 메인넷도 론칭이 될 것 같습니다.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도 자체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핵심 개발자가 약 2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소셜 미디어가 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우량 프로젝트건 좀 약간 잡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시총의 코인이건 지금 엄청나게 다들 떨어져 있죠. 이 에이브 아베 역시 2년 전 대비 거의 마이너스 90% 이상 지금 떨어져 있는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코인의 수량이 총 16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죠. 이제 비트코인의 2100만 개보다도 오히려 좀 적은 편이죠. 자, 공급량의 88%가 이미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20%는 이 그 디파이 프로토콜에 돈을 예치를 해서 대출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희소하죠. 개수가 좀 적으면서도 이미 시장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폭락의 위험에서 다소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VL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있는 것은 다 DeFi 프로토콜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은행 안 쓰고 제3자 안 쓰고 자기들끼리 대출하고 돈 빌리고 하는 뭐 그런 플랫폼이죠. 그 중에서 이제 총 자산액 기준, 그러니까 예치를 해놓은 그 금액 기준 지금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1위가 리더 파이낸스, 뭐 2위 메이커다오, 3위 커브, 4위 뭐 랩트 비트코인 뭐 이렇게 있네요. 그 중에 5위면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속하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나 했더니 JP 모건이 예전에 디파이 실험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쓰였던 두 개의 코인 프로젝트가 바로 폴리건과 에이브라고 합니다. 자, 10만 싱가포르 달러를 토큰화해서 엔화로 뭐 거래를 주고받았죠. 여기에 참여한 은행이 JP 모건, 싱가포르 최대은행 DBS, 일본의 SBI 디지털 자산 홀딩스 뭐 이런 은행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SK증권은 이것을 보고 현재 규제는 부족하지만 디파이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 블록체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폐쇄형 블록체인이 있고요. 개방형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 지금 개방형 블록체인은 사실 규제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쓰기가 기관 투자자들 뭐 이렇게 큰 어떤 대형 기관들이 쓰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에이브가 KYC 그러니까 고객 확인을 적용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게 유스 케이스가 뭐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IS도 지금 디파이의 가능성을 보고 있죠.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근데 여기가 디파이가 추구하는 분산화가 환상이라고 지적을 했죠. BIS는 당연히 CBDC를 엄청 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건 크립토는 일단 까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비난을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디파이의 가능성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증권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규제가 구체화되면서도 디파이 규제는 지금 여전히 모호하죠. 언제든지 전통 금융권에서 디파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규제 이슈가 근데 생각보다 커서요. 이 메인넷 아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 론칭이 잘 되고 폭락, 그러니까 어떤 규제적인 이슈 크게 생겼을 때 조금 담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실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코인은 Rreef라고도 하는 AR 코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장성 코인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큰 대용량을 데이터를 좀 저장을 쉽게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집단 보유 하드 드라이브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네요.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채굴자들에게 이렇게 지불을 함으로써 네트워크 정보가 무제한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뭐 안드레슨 호로위츠, 뭐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코인베이스 등 좀 이제 훌륭한 투자자들에게 뭐 투자도 많이 받았네요. 이제 시총을 보시면 128이어서 생각보다 막 그렇게 우량 프로젝트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폭락장이 왔을 때 뭐 소액 담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탈중앙화 데이터 저장 프로토콜이죠. 이게 이제 언제 좀 많이 쓰일 수 있겠냐 생각해 보시면 미래 활용성은 이제 메타버스다, 6G다,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오면 그 이제 기계들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사실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능성을 보고 특히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 그 또 많이 또 오를 수 있는 그걸 보고 하지만 좀 큰 돈을 넣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좋은 거는 뭐냐? 검열 저항 기능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센서십 하는 거죠. 검열해서 뭐는 돼, 뭐는 안 돼.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죠. 사실 경쟁자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파일코인, 뭐 시아코인, 스토리지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뭐 지금 괄호 안에 이 숫자가 바로 시총을 의미합니다. 파이코인이 뭐 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개발자도 그렇고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저는 아리브보다 오히려 파이코인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다면은 저는 오히려 대장격인 파이코인을 좀 담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리브의 핵심 개발자가 한 4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수수료, 이제 웹3 인덱스에서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트코인 데일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가운데 있는 가이 터널을 뭐 초청을 해서 방송을 찍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묻는 거죠. 당신이 올해 이제 시장의 침체기가 가속화됐을 때 어떤 알트코인을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곤란한 질문이죠. 그리고 비트와 이더를 제외해 해달라고 조건까지 달죠. 그가 첫 번째로 꼽은 코인은 바로 에이텀, 뭐 아톰이라고도 하고요, 코스모스라고도 합니다. 이제 인터넷 오브 블록체인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모스는 시가총액이 그래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22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최고가 대비 그래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76% 정도 되네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업비트에 스테이킹이 가능한데요. 예치했을 때 수익률이 무려 26%에 달합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은행 이자가 26%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아톰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데 좀 쉬운 모듈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인터 블록체인 통신. 이건 이제 뭐냐면요.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이 이제 플랫폼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 뭐 이더리움이 있고 카르다노가 있고 알고랜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정보와 자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스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미래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호환이 된다. 어떤 그 자산과 그런 그 정보들을 좀 쉽게 옮겨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코스모스의 공급량이 데이터가 없음, 최대 공급량도 데이터가 없음으로 뜹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더리움 역시도 이거 찾아보시면요. 최대 공급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최대 공급량이 없는 이런 코인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비트코인은 이제 자산의 성격이 강하죠. 금덩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디에 활용을 하기보다는 그냥 쌓아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유틸리티 코인, 주로 이제 알트코인들은 뭐에 쓰기 위해서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필요와 수요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이 코인을 더 찍어내게 됩니다. 사실상 제한이 없이 찍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5%의 이자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잘 예치를 해놓으면 아톰은 무려 26%를 주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코인을 그만큼 많이 찍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아톰은 이제 팀이 되게 개발자들이 괜찮고요. 커뮤니티도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상호 호환성이 있죠. 그리고 이자도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그만큼 코인을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덜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생각을 좀 역으로 해보시면 꼭 침체기, 경기 하락장에서 주식으로 치면 그 고배당주, 이제 뭐 시세 차익이라기보다는 이제 현금을 저에게 줄 수 있는 이자를 그냥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목적으로 하락장에 뭐 앞으로 좀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어진다면 그냥 좀 조금씩 담아서 그 이자를 가져가는 데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플랫폼 코인이기도 하고요. 시가총액 기준 38이네요.
자,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또 MIT 교수였죠. 여기 파운더, 창업자도 그 MIT 교수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혁신적이다, 멋있다, 우리 같이 일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가 대비 가격이 마이너스 88%까지, 정말 가격은 좀 재미가 많이 없는 코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왜 알고랜드가 좋냐? 프로젝트가 이미 그 알고랜드 플랫폼 위에 많이 얹혀져 있죠. 좋은 프로젝트가 많이 있고 또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외에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뭐 상당히 경쟁력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뭐 알고랜드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는 토르 체인, 뭐 영어로 RUNE라고 합니다. 이게 뭐 업비트 가보시면 이 코인은 사실 없고요. 뭐 바이낸스야 뭐 이하 뭐 다른 거래소에 보시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토르 체인은 뭐냐? 시총은 한 84위 정도 하네요. 이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쓰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 코인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코인베이스, 뭐 FTX 하다가 뭐 이제 소위 뱅크런처럼 코인런 발생해서 이제 뭐 그 거래소 많이 문 닫았죠. 그런 위험 없이 비수탁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제3자 어떤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쉬운 코인 교환, 이게 이제 decentralized가 붙어서 DEX라고 합니다. 이제 코인 교환이 쉬운데요. 이제 좀 작은 중소형 거래소에서 부족했던 유동성이 여기에서는 보완이 됩니다. 유동성이 크고요. 그래서 호환이 서로 잘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모스 플랫폼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의 자산과 카르다노 플랫폼 위의 자산, 알고랜드 위의 자산 간의 교환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제 나름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게 이제 그 광범위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수탁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무허가, 뭐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끼리 마음대로 개인들끼리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코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또 바이낸스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이제 그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도 그렇고요.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 역시 다 이 규제의 문제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규제가 이제 소위 좀 심하게 들어온다면 한 차례 홍역을 치를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이게 완벽하게 증명이 된다면 사실상 기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뭐 말씀드린 이 코인들은 사실 뭐 하락장에 한번 좀 많이 떨어지면 제가 평소에 좀 공부를 해놨다가 한번 조금씩 담아볼까? 좀 이 돈 없어도 되는 돈. 뭐 많이 오르면 뭐 몇십 배 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잃으면 뭐 예를 들어 50만 원 잃고 끝날 수 있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